안녕하십니까. 세계 경제가 지금 거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오늘 분석에서는 요동치는 무역 정책과 AI 패권 전쟁이라는 이 두 가지 거대한 힘이 어떻게 충돌하며 우리 경제의 미래를 새로 쓰고 있는지 그 한복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분석을 만드는 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어떻게 따라가야 할까요? 오늘 저희는 네 가지 핵심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세계 경제를 뒤흔드는 거센 역풍의 실체부터 살펴보고요. 그리고 기술 전쟁의 가장 뜨거운 심장 부조, AI 반도체 경쟁의 현주소를 들여다볼 겁니다. 이어서 이런 변화의 파도 속에서 거대 기업들은 어떤 생존 전략, 미래 전략을 짜고 있는지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이 시장과 우리 투자자들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장입니다. 먼저 거시적인 그림부터 그려보죠. 지금 이 순간 세계 경제를 안개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이 불확실성의 근원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글로벌 경제가 정면으로 마주한 역풍, 그 실체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문구가 현재 상황을 정말 날카롭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확실성은 낡은 규칙이 더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 그렇죠. 수십 년간 유지되던 세계 무역의 질서가 뿌리부터 흔들리면서 우리는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전략적 재협상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미국의 관세 전쟁 한번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이게 마치 한 편의 드라마 같아요. 먼저 대법원에서 IEPA, 즉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관세는 의회의 권한을 침해했으니 위법이다. 이렇게 땅땅땅 판결을 내립니다. 이제 문제가 해결되나 싶었죠. 그런데 바로 다음 날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라는 전혀 다른 법조항을 카드로 꺼내듭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15% 관세를 딱 부과해버린 거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법적인 불확실성이 해소된 게 아니라 오히려 안개 속으로 더 깊이 빠져버린 겁니다. 이 문제에 걸린 돈의 규모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숫자 1,7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약 254조 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코스트코 같은 대기업을 포함해서 무려 1,000개가 넘는 기업들이 부당하게 된 관세에 돌려달라고 제기한 소송액이에요. 펜실베니아 와튼스쿨의 예산 모델 추정치인데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이 관세 정책의 변화가 기업들에게 얼마나 거대한 재정적 충격을 줬는지 정말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무역 전선은 그야말로 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경제를 짓누르는 거대한 압박이 이것뿐만이 아니죠. 또 다른 핵심 변수, 바로 금리입니다. 과연 금리는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바로 이 차트가 미국 연준의 깊은 고민을 한눈에 보여줍니다. 자, 보세요. 한때 9.1%까지 치솟았던 인플레이션이 2.9%까지 떨어졌습니다. 와, 이거 엄청난 성공처럼 보이죠? 하지만 문제는 연준의 목표치가 2.0%라는 겁니다. 아직도 목표보다 높아요. 여기서 섣불리 금리를 내렸다가 애써 잡아놓은 물가가 다시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튀어오를 수 있다는 공포. 바로 이 점이 연준의 손발을 꽁꽁 묶어두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거시경제라는 넓은 숲에서 빠져나와서 이 새로운 시대를 정의하는 가장 치열하고 구체적인 전쟁터, 그 심장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AI 반도체 패권 경쟁입니다.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의 경쟁 구도는 이 슬라이드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삼성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원스톱 솔루션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경쟁사들은 핵심 부품을 만들 때 외부 업체, 파운드리에 의존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삼성은 메모리 설계부터 최첨단 파운드리 공정, 그리고 마지막 패키징까지 이 모든 걸 그룹 내에서 한 번에 다 해결해버립니다. 속도도 빠르고 맞춤 제작도 쉽죠. 바로 이 수직 통합의 힘이 구글 같은 거대 IT 기업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핵심 비결인 겁니다. 자, 이 숫자를 한번 보시죠. 4.0 테라바이트 퍼 세크. 이게 바로 차세대 HBM4 메모리가 1초에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입니다. 초당 4.0 테라바이트. 숫자로만 들으면 감이 잘 안 오시죠? 이 숫자가 대체 얼마나 어마어마한 성능을 의미하는지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서 체감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초당 4.0 테라바이트라는 속도는요, 우리가 흔히 보는 5기가바이트짜리 고화질 영화 800편을 단 1초 만에 눈 깜짝할 사이에 내려받을 수 있는 속도입니다. 이건 뭐 기술의 진보를 넘어 거의 경이로운 수준의 성능이라고 할 수 있겠죠. AI 칩의 절대 강자 엔비디아가 이제 공급망에 큰 변화를 주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SK 하이닉스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런데 차세대 HBM 수호부터는 삼성전자에게도 문을 활짝 열어주는 이원화 전략을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공급망을 안정시키고 또 가격 협상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죠. 엔비디아의 이 결정 하나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두 반도체 기업의 운명을 가를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된 겁니다. 세 번째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기존의 거대 기업들은 과연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단순히 살아남는 수준을 넘어서 다음 산업혁명의 물결을 주도하기 위해 얼마나 과감하게 투자하고 있는지 그 현장을 살펴보겠습니다. 125조 2천억 원. 이 어마어마한 숫자는 현대자동차 그룹이 2030년까지 우리나라에 쏟아붓기로 약속한 투자 금액입니다. 이건 단순히 공장을 더 짓겠다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업의 미래를 걸고 거대한 전략적 방향 전환을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현대차의 미래 비전은 바로 이 피지컬 AI라는 개념 안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정말 야심찬 구상인데요. 한번 보시죠. 먼저 새만금의 태양광 에너지로 운영되는 AI 데이터 센터를 짓습니다. 여기서 쓰고 남는 전기로는 친환경 그린 수소를 생산하고요. 그리고 이 모든 깨끗한 에너지로 AI 기반의 로봇 제조 공장을 돌리겠다는 겁니다. AI, 신재생 에너지, 로보틱스를 잇는 완벽한 자급자족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거죠. 결국 AI 시대의 진정한 경쟁력은 에너지 자립에서 나온다는 깊은 통찰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LG전자의 움직임도 아주 발빠릅니다. 밖으로는 미국의 관세 리스크를 피해서 인도, 브라질 같은 글로벌 사우스, 신흥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있고요. 안으로는 자신들이 가장 잘하는 것, 바로 하드웨어 기술력에 AI를 접목한 피지컬 AI로 미래 로봇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위험은 분산시키고 새로운 기회는 확실 선점하는 아주 영리한 투트랙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런 거시경제, 산업, 그리고 기업들의 거대한 움직임들이 실제 자산 시장과 투자자들의 심리에는 과연 어떤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모습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거시경제의 압박이 우리 현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 헬리오시티의 사례를 보면 정말 뼈저리게 느낄 수 있습니다. 9,500세대가 넘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죠. 그런데 지금 전체 가구의 10%에 달하는 약 1,000개의 집이 매물로 쌓여 있습니다. 최고가 대비 5억 원 이상 호가를 낮춘 급매물도 나오지만 문제는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높은 금리 부담 때문에 매수 문의가 완전히 끊겨버린 그야말로 거래 절벽이 현실화된 거죠. 다음 데이터를 보기에 앞서서 암호화폐 시장의 중요한 개념 하나를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개인 지갑 보관, 영어로는 셀프 커스터디라고 하는데요. 이건 투자자들이 거래소에 뒀던 코인을 빼서 자기만 통제할 수 있는 개인 디지털 지갑으로 옮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보통 단기적인 시세 차익보다는 해당 자산의 가치를 믿고 장기적으로 보유하겠다는 강한 신호로 해석됩니다. 이 XRP 시장을 보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그대로 압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시죠. 한쪽에서는 2억 개가 넘는 XRP가 장기 투자를 의미하는 개인 지갑으로 이동하는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다른 쪽에서는 가격은 지지부진하고 투자자들은 2022년 이후 최악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죠. 희망적인 지표와 절망적인 현실이 그야말로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모순적인 시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마지막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처럼 전례 없는 혼란과 파괴적인 혁신이 동시에 일어나는 시대에 우리는 과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상을 일시적인 난기로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두 번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영구적인 지각 변동의 시작으로 봐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